박근혜 때랑도 또 다른 모습. 그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TK 민심이 또 어떨까? 근데 저는 조금 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예. 사석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TK가 네. 중도층이 가장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이제 그 저희들이 지역주의를 이야기하고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을 조금이라도 좀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합리적인 보수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지. 네. 거기도 뭐 보수가 다 물러나고 민주당이 다 집권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발 합리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이 딱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를 참칭한 극우와 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저는 이미 분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까운 저도 이제 그 대구 MBC에 매주마다 출연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방송 관련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요. 차 한잔 먹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쪽 당의 이제 보수지에 이제 논설위원 또 오시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구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리가 되고 있다. 예, 이제 무작정 신념처럼 신앙처럼 지지하는 네. 보수 내지는 또 극우층이 있고요.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50평생 보수를 찍어 왔는데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지난 사실 보궐선거 때 TK의 득표율이 낮아서 네. 또 실망도 많이 했을 줄 알고요. 또 그분도 죄송하기도 한데 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그 김천 시장의 득표율이 52%였고요. 예. 고령의 기초의원의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42%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의 기초의원의 최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저쪽은 사실은 극우와 네. 보수 그러니까 중도층이 좀 생기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영남권 대선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도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거다 대구가 앞으로. 그렇죠. 그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지금 네. 바로 중도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예. 지지. 소위 말해서 조금 표현이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를 할 것 같은 예. 이런 우려가 있었던 분들의 세력으로 일관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도 뭔가 좀 달라야 된다. 네. 내가 보수 정치 지향과 이번 대선에서의 윤석열은 또 찍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층이 바로 중도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적극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소극적 지지층으로 바뀐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득하느냐가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앞으로 이제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희망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느껴지는 TK 민심인데 윤석열은 뭐 지지를 안 하고 뭐 조용하다고 치고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는 또 TK가 어떻게 더 선택할 것이냐.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몇몇 주요 네네. 주자들 중에 네.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될 거냐. 특히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하다가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대구시장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홍준표 시장의 대선 출마 예. 플러스 시장직 사퇴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됐다. 예, 잘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런 평입니다. 이유는 홍준표 시장의 대권 도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제가 보는 다수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정을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정말 막무가내로 했었거든요.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홍준표라는 정치인처럼 막말하고 막 정치하는 사람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홍준표는 원래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예, 난리나스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예. 대표적인 게 돼지 발정제. 내가 젊었을 예, 때 예. 돼지 발정제 썼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범죄예요. 네. 근데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자금법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한참 할 때는 돈봉투 들고 다녔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이걸 만약 이재명이 했다고 이야기 칩시다. 아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얘기 나온 정도가 아니고 저는 네. 이미 뭐 빵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준표라는 양반은 그냥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네. 대구시정도 그 이상의 뭐 다 드러나진 않지만 음. 뭐 사석에서의 막말이나 뭐 사석 여러 뭐 이야기들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사람 뭐 그렇죠. 지난 행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어쨌든 대구시장을 그만둔다는 자체만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환호하고 있고요. 환호하고 있다. 땡큐. 소금 뿌리고. 그래서 환호하고 이야기들 있다. 화면에 예. 나오는데 전날이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장 퇴임식입니다. 퇴임식 자리에 이제 대구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예. 홍준표 시장의 얼굴을 두고 이제 소금을 뿌렸죠. 아, 고신해하면서 다시는 발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또 다르게 그날의 발언들을 보면요. 예. 오늘이 홍준표 시장의 퇴임식, 대구시장 퇴임식이 아니고 예. 사실상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정치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정치 은퇴? 은퇴식이 될 거다. 예. 사실상의 은퇴식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뒤로 이제 한 발 물러나고 사실 이제 퇴임을 해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지금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인데 예. 또 오늘 관련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대구 시정을 떠나게 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시민사회 비판 여기들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뭐 답도 뭐 예상이 되네요. 그런 거 물어보지 네. 말라고 막 그러면서 면박 주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맨날.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 이제 지켜보죠. 그 이제 가장 많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평은 예. 사실은 백분 토론 때의 보수지만 그리고 특유의 이제 친화력과 유들유들함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백분 토론 그러면 손석희, 유시민, 홍준표를 끼워서 하기도 많이 했는데 했었죠. 근래에 이제 백분 토론에 홍준표가 나온 걸 보면 네. 아 이제 왜 모셨을까? 뭐 이런 평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사실 직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